예, 반갑습니다. 저는 넥슨 코리아에서 온 김진수라고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요. 저 뭐 뭐든지 다 약간 기념이라 가지고 셀피 하나 찍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어머님께서 이런 거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자, 하나, 둘, 셋. 예. 개인적으로 쓸 거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예, 저는 이렇게 좀 나가서 나대는 걸 좋아해 가지고 앞에 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볼 수 있는 게 없어 가지고 같이 이제 보면서 얘기를 할 텐데요. 저는 지금 현재 넥슨 코리아 신규 개발 본부에서 메타 프로젝트라는 프로젝트 디렉팅을 하고 있습니다. 넥슨 코리아에서 왔고요. 그리고 오늘 발표하려고 한 내용은 뭐 제가 읽기엔 좀 오글거리니까 눈으로 읽어봐 주시고 대화를 중심으로 개발을 하고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사실은 이렇게 뭐 이런 정숙한 분위기에서 제가 발표할 거라고는 별로 생각을 못 해봤어요. 준비할 때까지만 해도 전화를 받았을 때도 앞뒤에 어떤 분이 계신지를 잘 몰랐어가지고 쭉 보니까 여기 굉장히 뭐 이사님들 뭐 부장님들 쭉 이렇게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어울리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오늘 그래도 그나마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는 거는 저 자신에 대한 뭐 자부심이나 이런 거는 뭐 없고요. 그런 거보다는 적어도 지금 제가 몸담고 있는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좀 프라이드가 있고 자부심이 있고 여러분들에게 좀 자랑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가 조금 잘 안 들려서 이해를 해주시고요. 저는 일단 이런 사람입니다. 현재 넥슨 프로젝트 메타에서 디렉팅을 하고 있고요. 그 전에는 카트라이더 팀장을 거치고 그 전에는 뭐 메탈리즈 기획을 통해서 이쪽에 데뷔를 했었습니다. 이거는 그냥 신기해가지고 얼마 전에 그 위키를 찾아보니까 제 이름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근데 대부분의 내용은 틀려 있기 때문에 스스로 고치기엔 조금 민망해가지고 건드리진 않고 있는데요. 하여튼 있어가지고 부모님도 보여드렸더니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는 효심이 굉장히 깊은 사람이거든요. 저희 프로젝트 메타의 뭐 이런 모습으로 지금 현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몰래 사진 찍어갖고 보여드렸더니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저희 하루 종일 이렇게 메신저를 통해서 잡담하고 아니면 뭐 재밌는 게 있으면 뭐 서로 공유하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프로젝트 메타 같은 경우에는 이 넥슨 안에서도 좀 특이한 그런 구조의 프로젝트예요. 근데 사실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려면 게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어느 정도 드리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럴 수는 없는 게 저희가 아직 비공개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내용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공개를 해드릴 수 없고 다만 최근에 이제 NDC를 통해서 저희 아티스트 분들께서 프로젝트의 방향성에 맞는 그림 하나 정도는 이렇게 그려가지고 올려주셨기 때문에 이 두 장으로 이런 원화를 가지고 어떤 게임이 나올지는 여러분들 이걸로 모르는 건 다들 아시죠? 어쨌든 간에 이런 게 있구나 뭐 그렇게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프로젝트 메타에 대해서 간략하게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자면요. 수평 구조의 프로젝트고요. 그룹형 업무 조직을 가지고 있고 공유를 열심히 하고 회의를 굉장히 많이 자주 하고 이거저거 시도도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이고요. 피드백 받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반성하고 이러는 거. 스스로에 대해서 거의 신뢰를 안 합니다. 그리고 뭐 현황 파악하는 것들에 대해서 훨씬 좋아하고 대화를 많이 하고 비효율적인 문화 같은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몇 가지 이야기 뭐 이렇게 쭉 보시면은 익숙한 내용들 많으실 거예요. 그냥 타이틀만 보고 나면. 근데 실제로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가고 있는데 여기에 핵심은 대화이다 보니까 오늘 주제를 대화라고 잡은 거고요. 뭐 간략하게 이야기를 드리면은 뭐 회의 뭐 어쩌고 동의 이렇게 했었는데 가장 큰 거는 피드백을 하고 대화를 통해서 비효율적인 문화 수용을 해가면서 프로젝트를 한다는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자세한 내용들은 아마 뒤쪽에서 아마가 아니라 뒤쪽에서 이야기를 드릴 거기 때문에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런 식으로 강연을 하는 게 어떤 분들에게는 별로 특별한 것이 되지는 않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자신들이 훨씬 더 좋은 것들을 가지고 계실 수 있고 저보다 개발 경험 훨씬 많거나 새로운 시도 많이 하시는 분들 많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는 의견은 저렇게 하는 데도 있구나라고 의견의 하나로서 받아들여 주시면 좋고 그 의견을 참고해서 자신의 의견들을 스스로 선택하시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추가적으로 더 얘기를 하면요, 뭐 이런 게 있어요. 준비할 땐 몰랐는데 이렇게 쓰고 나니까 되게 오글거리네요. 저희 야근 거의 안 하고 원하는 일을 스스로 일정을 세워서 열정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일정을 스스로 세운다는 얘기는 제가 디렉터지만 일정에 대해서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본인들에게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그리고 현재 그 일은 언제 정도까지 하실 것 같은지 아니면 언제까지 어떤 일을 하려고 계획하고 계신지에서 계속 확인을 해요. 그리고 현황판을 계속 만드는 게 제 일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매우 사람들이 열정적으로 일을 하고 열정적으로 하루를 모두 쏟는다는 얘기는 야근이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하루에 16시간을 일하게 되면요. 8시간으로 일할 거를 16시간으로 나눠서 일을 하게 돼요. 하지만 8시간씩을 꼬박꼬박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다가 보면은 나중에 정말 야근을 했을 때 실제적으로는 야근이 될 수가 있어요. 아, 난 좀 더 일을 해야지. 하지만 그런 것들이 늘리는 거에 익숙하면은 야근이 필요한 시점이 왔을 때 아무도 야근을 할 수가 없게 돼요. 왜냐하면 야근이 아니라 일을 늘려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는 이렇게 일을 하고 자유롭게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프로세스가 굉장히 빠르게 잘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일한다고 인정을 안에서 밖에서는 절대 알 수 없지만 안에서는 꽤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런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런 조직은 어떻게 시작이 되었나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를 드릴 텐데요. 처음에는 저희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희 시작조차 넥슨 안에서도 좀 특이했던 프로젝트인데요. 대부분의 프로젝트들이 이제 탑다운 형식으로 우리는 어떤 프로젝트를 해야 되겠으니까 이걸 만들 사람들을 꾸려야겠습니다. 보통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곳이 많은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 스스로 제안서를 내서 3명부터 스타트를 했던 조직이에요. 우리는 이런 게임을 만들고 싶습니다. 처음에 3명은 기획자, 프로그래머, 컨셉 아티스트, 리소스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 사람들이 50시간 정도를 회의를 했었어요. 한 3주에 걸쳐 가지고 아침에 뭐 출근을 하게 되면은 뭐 PC 켜는 거 없이 회의실로 바로 직행을 해서 회의실에서 퇴근하고 그 다음날 다시 회의실로 출근을 하고 그 과정들을 통해서 제안서를 만들었고 그게 통과하는 바람에 현재의 프로젝트가 됐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작게 시작을 했다가 그런 것들이 인정을 받기 시작을 하면서 사람들도 계속 늘어나고 뭐 인정도 받게 돼서 더 큰 규모의 꿈을 꿀 수도 있게 됐고 이렇게 됐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시작할 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뭐 우리한테 갖춰진 것도 없고 뭐 가질 수 있는 것도 없고 근데 다만 우리가 뭔가를 하고 싶다라고 했었던 대화와 내용만 있었습니다. 이 수평 조직에 대한 갈망이 그러다 보니까 당연한 거였어요. 할 수 있는 걸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우리 게임 끝에 갔었을 때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뭐 3D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캐릭터도 있어야 되지 애니메이션도 있어야 되지 이러다 보니까 수평 조직이 아닐래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모든 사람들이 일 나눠가지고 해야 되는 거 다 나눠서 하고 있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원래 기획자 출신인데 맥스 배워가지고 애니메이션 만들고 있고 컨셉 아티스트 분은 지금 컨셉 아티스트가 무슨 소용이에요. 이펙트 만들고 계시고 엔진 까가지고서는 뭐 사운드 작업하고 계시고 그런 식으로 일을 했었어요. 당연히 수평 조직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도 적었고. 저희가 그러다가 사람이 하나씩 늘어났는데 뭐 큰 숫자로 늘어났다기보다는 조금씩 늘어났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쭉 보니까 결국 이 수평 조직이라는 것의 가장 중요성이 그 당시에는 누군가가 이렇게 관리하는 게 아니라 각자가 열심히 다 하고 싶은 열정 가지고 하지 않으면 해야 원래는 할 수 없는 것들을 좀 할 수 있겠구나. 뭐 무한도전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그런 식이었잖아요. 뭐 유재석 씨 같은 경우에가 MC이고 뭐 그 안에서 중심 리더 역할은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분이 뭐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관리자 역할은 아니에요. 계속 사람들 독려해주고 뭐 잘하자 계속 얘기를 해주고 사람들한테 뭐 필요한 거 있으면 계속 얘기하고 물어보고 이런 역할을 해주는데 그렇게 하면서 각자가 다 자기 욕심을 가지고 했었을 때 결국은 좋은 성과가 날 거다. 저희는 인원이 적었기 때문에 그게 꼭 필요했었습니다. 처음에는 진짜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이거 저희 프로젝트 이 사진 나오는 건 대부분 저희 프로젝트 안에 여기저기를 그냥 찍어갖고 올린 거예요. 뭐 이미지 저작권 있는 이미지 쓰긴 좀 그래가지고 그래서 의미 없는 겁니다. 이 내용하고 상관이 없어요. 하여튼 처음에 아무것도 없었는데요. 그 상태에서 수평 조직 만들어 놓고 서로 간에 대화하면서 서로 간의 일정도 제가 어떻게 알아요?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을 이쯤 되고 나면 어떤 일을 하시고 싶으세요? 어떤 일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 뭐가 들어갈까요? 하다 보니까 너무 즐거운 거예요. 이게 인원이 작았을 때 질 수 있는 즐거움은 아마 여기 있는 개발자분들도 느끼신 분들이 꽤 계실 것 같은데요.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래갖고 다 좋은데 그 없는 거는 뭐 되게 어려웠었는데 너무 좋다. 그러면은 앞으로 우리가 프로젝트가 되었을 때도 이런 것들을 좀 유지를 했으면 좋겠다. 처음에 이 목표가 생겼습니다.
처음에 3명에서 5명, 10명, 20명 이렇게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있었던 고민이 그거예요. 우리가 이 적었을 때 있었던 이 고민들 아니면 대화를 통해서 서로 간의 일정을 확인하고 이 즐거움을 나머지 사람들에게도 전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이때부터 뭐 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 찾아 나서기 시작을 했습니다. 많이들 아시는 린 스타트업, 애자일, 뭐 스크럼 이런 거 다 찾아보고 한 번씩 해봤어요. 일단 시도를 해봐야 하니까 하고, 그리고 회사 안에는 저희가 프로젝트가 워낙 많다 보니까 넥슨 코리아 같은 경우에 20개가 넘는 프로젝트가 있다 보니까 경험이 있으신 디렉터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특히 이제 제가 사랑에 맞지 않는 이은석 디렉터님께도 찾아가가지고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아니면 좋은 문화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 이렇게 끈질기게 찾아가서 물어보고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해주셨고 뭐 방법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씩 적용을 해봤어요. 처음에 그래서 먼저 시작을 했던 게 직군 구분 없는 목적형, 제가 만든 환경하고 좀 달라갖고 겹치는데요. 조직을 한번 만들어 봤었어요. 그러니까 게임에서 필요한 코어들을 코어별로 분류를 하고 거기에 가장 어울리는 사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가장 어울리는 사람을 배치해서 각자 코어들을 따로 완성형 있게 터널을 뚫기 식으로 만들면 나중에 합쳐졌을 때 하나의 게임이 잘 나오지 않을까. 처음에 이 목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뭐 사람들 5명밖에 없는데 코어 5개 만들어갖고 한 명씩 배치하고 각자 일 열심히 하고 한 번씩 확인하고 요걸 한번 해봤습니다. 인석 디렉터님이 그런 방식에 대해서 한번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렇게 했었고, 두 번째는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조직 만들지 말아보자. 저렇게 구분은 있대. 이것을 조직화하지는 말고 언제든지 바꿀 수 있게 한번 해보자. 우리가 필요한 게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바뀌는 거에 맞춰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굉장히 굳은, 그러니까 회사식의 굳은 조직이 되어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조직이라고 돼 있으면 실제적으로는 조직은 아니었고 배치 형식이었었어요. 그렇게 하고 절대 개인의 영향이 프로젝트 전체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하자.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AD 만들지 말고 중간 관리자 만들지 말고 항상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터놓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해서 했었습니다. 근데 이 원하는 건 그렇게였었는데요. 막상 이렇게 하고 나니까 제일 크게 문제가 됐었던 게 뭐냐면 각자 일하고 있는 걸 서로 확인하는 이 과정들이 조금 어려워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코어를 갈라놓고 거기에 맞는 사람 배치한다고 배치하고 났더니 서로 간의 얘기가 오히려 안 통하는 거. 각자 다른 작업하고 있다 보니까 맞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옆에서 무슨 작업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싶더라고요. 그래갖고 다시 모여갖고 고민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가 왜 린 스타트업, 애자일, 스크럼 이런 걸 해나가면서 얘네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 우리한테 얘기해주지 않은 문제점들을 이렇게 있으면서도 우리가 견뎌야 하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보니까 우리가 애초에 이런 조직을 만들려고 했었던 목표 자체가 좀 다르구나에 대해서 좀 그걸 좀 삼았는데요. 가장 큰 게 저 우리와 목표의 부분이었습니다. 지금 이걸 뭔가를 목표로 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여기에서부터 좀 찾아갈 필요가 있었던 거였어요. 말이 좀 어려운데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이제 퍼거슨 감독인데요. 퍼거슨 감독은 생각외로 굉장히 뭐 헤어드라이기니 이런 얘기가 있지만 수평적인 좀 문화를 굉장히 사랑하는 분이셨어요. 실제로 이게 자신이 뭔가 전술을 짜거나 했을 때 베이스는 스스로가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코치들의 의견들을 최대한 참조를 해서 그 중에서 선택을 하고 원하는 방향성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고요. 선수들도 자기의 개인적인 능력,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면서 창조적인 패스하고 창조적인 공격하고 자기의 능력을 스스로 키우라고 그렇게 강요하던 분이었습니다. 오히려 이제 리오 퍼디난드 같은 경우에는 시합을 하기 전에 상대편 공격수가 너를 무시하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해갖고 동기부여를 하는 방식으로 가르쳤지 오히려 너는 어떻게 뛰어야 되고 뭘 하고 뭐 클리어를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하는 감독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서는 선수들이 급성장을 하고 뭐 그렇게 했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 그런 선수들의 면면들을 많은 대화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박지성에게 스스로 손편지 썼던 일화는 굉장히 유명한데요. 그리고 선수들에게 직접 전화한 걸로도 유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늘 선수들을 확인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특성을 확인한 다음에 원하는 곳에 적절하게 배치하는 능력 그리고 모든 의견들을 잘 참고하는 능력 이걸 통해서 수평적인 문화를 끌어가는 그런 감독이었었는데요. 그 안에서 메뉴는 굉장히 잘 되다가 오히려 이제 카리스마가 굉장히 넘치다고는 했지만 선수들의 특성을 좀 무시한다고 하긴 좀 그렇고
받아들여주지 않고 자신의 원하는 대로 하던 반할 감독 오고 나서 성적이 좀 안 좋아졌죠. 물론 배치 막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하신 적도 있긴 한데 이겼어요. 어쨌든 간에 우리는 지금 현재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는가였었는데 퍼거슨 감독처럼 결국은 우리가 목표를 하고 있는 것은 사람들을 서로 간에 잘 확인하고 원하는 곳에 제대로 배치하고 의사소통 꾸준히 하고 우리의 동기를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구나. 그때쯤 깨닫기 시작을 했습니다. 결국은 욕심과 합의, 자율, 신뢰 이게 가장 중요했었어요. 우리는 조직이라고 자꾸 얘기를 했었지만 이 조직이라는 것은 아까 축구팀처럼 뭔가 스스로 욕심을 내고 이 안에서 잘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자기 성장의 욕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집합체여야 됐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같은 방향성을 갈 때 진정으로 가장 좋은 효과가 날 거라고 그렇게 봤었습니다. 그래서 욕심이 필요했었고요. 그 일을 하는 데서 합의가 필요했었고 합의 후에는 자율적으로 일을 하는 게 좀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야지 자신 스스로 성장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거에서의 바탕에는 신뢰가 필요했었습니다. 결국 대화가 필요하다는 거가 핵심이었었어요. 애자일이고 뭐 린 스타트업이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서로 대화를 하고 신뢰를 쌓을 수 있는 과정들이 필요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코어를 먼저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이거 저희 위키 페이지 첫 번째 페이지인데요. 그래서 저희 코어가 쉐어 토크 앤 트라이라고 돼 있는데 이제 한글로 바꿨어요. 잘 못 알아들을까 봐. 공유하고 대화하고 피드백을 수용한 다음에 도전하는 거라고 코어를 잡았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대화와 공유였었습니다. 대화를 최대한 많이 하고 그 안에서 모든 정보를 공유했었을 때 서로에게 신뢰가 생긴다가 핵심이었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했었던 건 메신저 찾아 나선 거였는데요. 이게 상업적인 용도가 아니니까. 카톡라는 걸 처음에 이렇게 고려를 했었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슬랙으로 넘어서 현재는 슬랙을 쓰고 있는데요. 슬랙 같은 경우에는 요새 유행하고 있는 채널형 메신저예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 쭉 있는데 채널 여러 개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서 뭐 얘기하는 거 단톡방이 그냥 고정돼서 만들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뭐 그렇게 슬랙도 쓰기 시작을 하고 원노트부터 스타트를 해가지고 이제 위키도 만들어주고 뭐 이렇게 먼저 했었습니다. 저희 이제 슬랙 페이지인데 뭐 이 아래로 쭉 있어요. 굉장히 페이지가 많습니다. 그리고 슬랙의 가장 큰 장점이 그거였어요. 막 이렇게 채널을 만들었다 없앴다 하는 게 좀 간단하다 보니까 처음에 이게 뭐였냐면요. 이 사람들한테 뭐 그 회의했었던 내용들을 자꾸 회의록을 만드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거기다 시간 쓰는 게 아까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간단하게 여기다가 좀 정리합시다. 채널에다가 정리합시다. 한두 마디만 해서 쓸게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여전히 이거 가지고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한 달 만에 그냥 폐쇄해 버렸어요. 뭐 그렇게 했었던 거고. 그 자세히 보시면 여기 1, 2, 3번, 4번, 5번, 6번도 비어 있잖아요. 6번에도 뭐 이상한 거 만들었다가 날려버렸어요.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쓰기 좋고, 네. 그 다음에는 대화 방법을 찾은 다음에는 이제 업무형 조직으로 좀 나눈 거였었는데 처음엔 코어 형식으로 나누었다가 이 방식 자체가 오히려 그 벽을 좀 만든다고 생각을 해서 그 다음에 채택한 방식은 업무 그룹형 조직이었어요. 업무 그룹형 조직이 뭐냐면 그 취지는 똑같아요. 원하는 자리에 원하는 사람을 배치하자. 뭐 그런 거였었는데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좀 더 이렇게 자유로운 부분들이 좀 부족한 것 같아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다 세세하게 분리한 다음에 하나하나 일에 대해서 필요한 사람들 다 묶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이 막 5개, 6개 그룹에 묶여 있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캐릭터 애니메이션을 다룬다 그러면 그 사람 캐릭터 애니메이션 그룹에 속해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캐릭터 모션 캡처 그룹에도 속해 있고 액션 파트에도 속해 있고 막 이런 식으로 동시에 여러 개가 속해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채널형 메신저를 만들어 놓고 이 안에서 그 사람들끼리 좀 대화할 수 있게 뭐 그런 걸 좀 만들었고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문제는 그 전에 얘기했던 그 문제가 또 있긴 했었어요. 옆에 있는 사람하고 대체 어떻게 대화를 할까? 그래갖고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루틴 업무들을 좀 많이 만들었습니다. 자료를 공개할 수 없어서 못 보여드리고 있는데 로드쇼라고 해서 저희 금요일마다 한 번씩 여기서 모든 그룹들이 자기가 일했던 거에 대해서 영상을 공유하는 그런 시간들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그 시간을 통해 가지고 각자의 그룹들이 알아서 막 일하고 있던 것들 하나에 모아가지고 영상으로 공유를 합니다. 그리고 그걸 다시 하나로 묶어갖고 하이라이트 영상 만들어서 매주 단위로 이렇게 아카이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뭐 한 40개 정도의 로드쇼
주 단위로 쭉 만들어져 있는데요. 내용 공개를 할 수 있는 시점이 되면 공개를 할 텐데 아직은 그게 안 돼서 안타깝네요. 하여튼 그렇게 돼서 이 아래 보시면 그룹이라고 이렇게 쭉 돼 있는데요. 아래로 쭉 해서 지금 현재 그룹이 한 20 몇 개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인원보다 훨씬 많은 그룹이 돌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 그룹들은 일단 방향 논의, 자율 개발, 피드백의 방식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방향 논의는 저희의 이제 가장 큰 그 특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 프로젝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방향 회의에 들어와요. 우리의 방향성이 모두 다 같은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한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가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서로 간의 정보가 맞아야 돼요. 대화의 기초는 정보의 공유예요. 동기화예요. 나는 애플이라고 말하고 저 사람은 사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둘이 서로의 뜻을 모르는 상태에서 대화를 하잖아요. 그럼 실컷 얘기를 했는데 서로 다른 얘기하고 있는 줄 알아요. 대화가 안 통해요. 정보가 안 맞으니까. 대화의 가장 기본은 정보였었습니다. 그래서 방향 회의를 통해 가지고 모든 프로젝트원들이 있는 사이에서 4시간이고 5시간이고 6시간이고 회의를 합니다. 현재 시나리오에 대해서를 얘기를 하든 미션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든 월드에 대해서 얘기를 하든 일단은 모여 있는 상태에서 끝까지 모든 의견들을 다 뽑아낼 때까지 얘기를 한 후 그 다음에 이게 한번 정리가 되고 나면 아까 얘기했었던 업무형 그룹으로 돌아가서 그 사람들끼리 그냥 알아서 열심히 하게 돼 있어요. 보고는 절대 하지 않아요. 로드쇼를 통해서 스스로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쫓아다니면서 현황 파악해가지고 현황 페이지 따로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프로젝트에서 제가 제일 바빠요. 유일하게 야근하는 사람이 저예요. 하루 종일 있었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볼 수 있게 게시판 만들고 있으니까. 그래서 예. 그래서 방향 논의하고 자율 개발하고 그 다음에 로드쇼 통해서 공개해서 사람들한테 확인하고 아까 전에 저희 이제 프로젝트의 가장 기본 틀 중에 하나가 피드백이라고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로드쇼 통해 가지고 그 했었던 거 보고 의견 받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내부 외부 사람들 모아가지고 뭐 테스트도 돌리고 있어요. 자체적으로. 그리고 뭐 경영진 보고도 꾸준히 하고 있고 다단계 피드백을 계속 만들면서 하고 있고 그래도 좀 불안하다 싶으면 이제 또 설문 돌리고 뭐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참 귀찮고 비효율적인데요. 비효율적인 것만큼 또 좋은 일이 없더라고요. 비효율적인 건 누군가 또 해야 된다는 뭐 그런 단점이 있긴 한데 하여튼 네 말이 길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했었던 거는 뭐 채널을 만들었고요. 그룹을 이렇게 나눈 다음에 그 아까 퍼거슨 감독의 예를 들었었는데요. 이 사람들이 과연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스타트를 하기 시작을 한 게 직무 면담이었어요. 직무 면담은 보통 한 2달에 한 번씩은 꼬박꼬박 돌아가고 있어요. 특히 저희 프로젝트 오면 가장 당황하시는 게 뭐냐면요. 신규 입사자로 오고 나시면 한 달 동안 3번에서 4번 정도 개인 면담을 해요. 첫날 면담할 때는 이제 주체 사상 교육이라고 해서 세뇌를 시키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아, 우리 프로젝트 이거 할 거고요. 어떤 과정을 펼쳐왔으니까 자부심을 가지세요. 이런 걸 한 2시간에 걸쳐서 제가 막 설명을 해요. 영상 보여주고 그동안 있었던 거. 이 영상의 장점이 그게 있어요. 글로 쓰면요. 은석 디렉터님 똑같이 얘기하셨는데 글로 쓰면요. 제가 막 한 장을 쓰든 2장을 쓰든 한 달이 지나든 1년이 지나가든 안 읽을 사람은 절대 안 읽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사진인데요. 사진은 그 순간에만 보지 기억 잘 못해요. 영상으로 만들게 되면 봅니다. 이거는 봐요. 진짜로 봐요. 영상은 보고 새로운 사람이 오거나 다른 곳에 갔었을 때 보여줄 때도 굉장히 편해요. 그리고 영상으로 보고 하면요. 얘네가 일을 잘하는구나. 진짜 알기 쉽습니다. 이것도 나름의 대화예요. 근데 이게 만드는 데 리소스가 좀 있는데 그 후에 파급력을 생각하면 만드는 리소스가 생각보다 쌉니다. 이게. 그리고 잘 만들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되고요. 생각보다는. 하여튼 사람들도 즐거워하고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뭐 그렇게 면담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처음에 이런 식으로 직무 상담부터 스타트를 했었어요. 이 직무 상담의 가장 기본은 이겁니다. 오시면은요. 지금 현재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제가 스스로 뭐 정의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어떤 일을 지금 현재 하고 계세요? 그러면은 얘기를 하게 돼요. 가장 이거부터 물어보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은 자신이 이제 이 면담 자리에서 쉽게 대답할 수 있는 것부터 스타트를 하는 거기도 해요. 그리고 지금 현재를 파악하게 하고 그 다음에는 이 일이 끝나면 나중에는 어떤 일을 하게 될 것 같으세요?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좀 처음에는 좀 당황을 하긴 하시는데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지금 일이 있으면 그 다음 일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될지 본인들이 다 알고 계세요. 사실은 이게 특히 게임 개발처럼 과정이 어느 정도 눈에 보이는 산업 같은 경우에는 혹은 이제 어떤 걸 하고 싶다까지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물어보는 거는
현재 말고 그 일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세요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제가 먼저 얘기를 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묻는 이유는요. 보통 저 같은 게 이제 기획자인데 그림 그리시는 분들 혹은 모델링을 하시는 분들, 프로그램을 하시는 분들은 자기 일에 대해서 본인만큼 잘하는 사람이 보통 없으세요. 그러면은 이 일이 어떻게 했을 때 본인에게 편안하게 잘 돌아갈지, 효율적으로 잘 돌아갈지, 프로젝트가 잘 돼야 된다는 공통점을 이미 갖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가장 좋은 방법들에 대해서 역으로 제시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것들 있고 그 다음에 나는 지금 현재 프로젝트가 어떻게 진행되는 상태 혹은 어떤 상태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물어보고 이게 어떻게 될 것입니까?까지 물어보고 보통 마치게 됩니다. 그럼 이 과정을 한번 거치고 나면요 스스로에 대해서도 한번 정리를 하게 돼요. 어차피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거는 그냥 쓸데없는 주변 얘기밖에 없어요. 핵심은 본인이 얘기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나는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떤 일을 하고 싶고 어떤 식으로 돌아가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 프로젝트는 어떻다라고 정의를 보통 내려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모아가지고 직무 가이드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으고 나니까 해당 직군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일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다른 직군을 가진 제가 파악을 할 수가 있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런 면담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요.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일을 하는가에 대해서 서로 간에 신뢰가 생겨요. 나는 당신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가이드를 공유하게 됐더니 그 다음에 뭐가 생겼냐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다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공유를 하게 돼요.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면 아시겠지만 1분 남았대요.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면 아시겠지만요. 이렇게 빠를 줄이야. 예. 원래 하려고 했었던 일이 아닌 일을 할 때가 되게 많아요. 근데 내가 잘 못하는 일인데 내가 그나마 할 수 있는 사람이라서 했을 때 누군가 평가하고 뭔가 잘못됐다고 말하는 거 되게 싫잖아요. 근데 이게 있으면요. 이 사람이 원래 이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닌데 우리를 위해 이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뭐 자부심을 주기 위해서 이걸 바탕으로 자기네 직군 이름을 스스로 정하기도 하고 뭐 자기 목표를 세우는 뭐 그런 것도 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모아가지고 가이드도 만들었어요. 뭐 이제 뭐 30장짜리 가이드인데 그래서 우리 프로젝트는 이렇게 일합니다라고 정보 공유 위해서 그래서 직접 대화하고 메신저 대화하고 회의하고 면담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프로젝트의 자산은 사람이라는 걸 남기기 위해서 했었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작년에 뭐 이렇게 롤링 페이퍼도 한번 했었는데 별 쓸데없는 거 진짜 많이 해요. 그랬더니 같이 일하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우리 프로젝트에서 일하는 게 기적이라고 듣는 것은 굉장히 기쁜 일입니다. 그리고 회사 다니는 게 좋다는 말을 듣는 것도 굉장히 기쁜 일인데요. 그런 일도 들을 수 있었고요. 우려한 시선이 굉장히 많아요. 인원이 많아지면 힘들겠지만이라고 항상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3명이었을 때는 아무도 안 물어봐요. 3명이니까라고 그냥 생각하시는 거죠. 5명쯤 되고 나니까 뭐 사실 스크럼도 하고 뭐 이렇게도 하고 위키 도입도 했어요. 그랬더니 분업이 시작되면 좀 어려울 거래요. 어렵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코어 그룹도 해보고 스크럼 뭐 그룹별 스크럼도 만들고 면담 시작하고 로드쇼 하고 채널 메신저 했었어요. 근데 사람 더 많아지면은 이 시간이 감당이 되네요. 그래서 복합 그룹형 만들어갖고 알아서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현황 확인만 계속하는 식으로 했었고 그러고 났더니 이제는 또 콘텐츠 양상 체제가 돼도 가능하겠냐고 또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현재도 계속 이런 식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더 늘어나는데도 아직까지 큰 문제가 없고 내부 만족도 평가 최근에 설문도 돌리고 있거든요. 우리 프로젝트에 있는 게 뭐 좋으세요? 수평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설문 돌렸는데 거의 만점에 가까운 걸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얘기를 하고 싶은 건요. 저희는 목표는 서로 대화하는 그룹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성과가 계속 나오고 있었고 이게 끊이질 않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몇 명이 됐든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그때에 맞춰서 진화를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뭐 릴레이 막 의견도 한번 만들었다가 뭐 좀 책임도 주고 뭐 그 다음 사람한테 넘기면 그 사람도 의견 쓰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했는데요. 되게 잘하셨어요. 일주일 동안 했는데 진짜 막 쫙 써주신 거예요. 그리고 바로 폐기가 됐어요. 사람들이 릴레이 순서 없이 알아서 잘할 테니까 바꿔주세요 그래가지고 또 바꿨거든요. 그래서 운영 방식은 계속 바뀝니다. 저희 이게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저희 운영 방식에 마지막에 뭐 이렇게 써 있고 이렇게 혹시라도 운영 방법이 마음에 안 들면은 보내세요 하고 설문 페이지도 따로 열어놨습니다. 많이는 안 보내시긴 하는데 하여튼 늘 대화 통하고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질문은 못 받을 것 같네요. 네.
사실은 또 시간이 좀 더 많았으면은 좀 차근차근 저희 프로젝트 자랑할 게 너무 많고 여기에 지금 있는 내용으로는 사실 반의 반도 설명이 안 돼요. 저희 되게 즐겁게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수평적인 조직 그리고 대화를 중심으로 개발하는 건 생각보다 성과가 좋은 조직입니다. 효율적인 조직이고요. 서로 간의 상황, 우리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쓸데없는 게 더 빠져요. 사장님들 잘 아셔야 돼요. 굉장히 안에서의 만족도도 높고 이직률도 없습니다. 그 정도로 좋은 방식이니까 각자 자기의 방법을 가지고서 좀 연구하시고 좋은 조직을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말을 빠르게 해서 죄송하고요. 시간이 없어서. 네. 예, 저 일단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